드디어 몽골 징기스칸 공항에 도착했어요. 설마 했는데 공항에서부터 벌건 민둥산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몽골을 캠핑카로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것을 보고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올 줄 몰랐네요. 먼저 현지에 사는 친구 지인이 여행 경로와 모든 것을 전두지휘해 줬어요. 열흘 동안에 홉스골 호수와 고비 사막을 가는 것은 무리여서 홉스골과 테렐지 공원을 가기로 했어요. 심지어 몽골 돈까지 손수 바꾸어 주셨어요. 열흘 동안 쓸 20만 원을 몽골 돈 투구릭으로 한아름을 바꾸는 한국 돈의 가치를 선진국임을 새삼 느꼈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는 징기스칸 광장을 중심으로 의회와 모든 큰 공공기관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몽골의 가장 큰 명절인 나담 축제의 기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축제를 더욱 빛내고 있었어요. 마침 광장 안에서 각종 나라들의 노래 경연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몽골의 시내 구경은 짧게 마치고 첫날 엘승타사르해까지 갑니다. 어디 가는데? 저기 왜 가는데? 보시다시피 이 푸르고 마른 평원에 휴게소는 없습니다. 오지 여행의 첫걸음은 평원 위의 소나 양들처럼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침 몇 시간을 가고 난 후 점심을 먹을 만한 휴게소가 달랑 한 곳이 있었다. 고비 사막을 가는 대신 홉스골 호수를 조금 우회를 해서 미니 사막을 경험하려고 좀 돌아가는 경로다. 2차선의 국도는 여기저기 도로가 꺼져 웅덩이를 피해 운전을 해야 하니 평지임에도 이렇게 차가 흔들린다. 미지의 곳, 나는 양들의 자유가 부러워 함께 뒹굴어보고 싶었다. 대부분이 소와 양, 염소 그리고 야크이고 사람과 차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갈수록 신비롭고 원초적인 세계를 보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가까이 가고 싶었다. 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양들은 수줍어 도망갔다. 그러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된 듯 나의 발가락들이 따가워졌다. 풀 가운데 핫따까이는 건드리면 쐐기처럼 쏜다. 신기하게도 소변을 묻히는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미니 사막에 오긴 왔나 보다. 낙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온종일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온 뒤에 낙타 등은 저 하늘의 구름만큼이나 부드럽고 신기하기만 했다. 그림으로만 보던 사막 한가운데 낙타를 타보는 경험만으로도 어떻게 짐을 싣고 사막을 매일 걸어 이동을 했을지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정말 강인하고 멋진 동물 낙타라고 생각된다. 드디어 게르들이 있는 숙소에 도착했다. 여행자들을 위해서 땅 위가 아닌 콘크리트 바닥 위에 게르 안도 장판으로 바닥을 마감해 놓았지만 첫 게르 숙소는 우리를 흥분케 했다. 게르안은 단순했지만 튼튼한 나무 기둥과 원형의 천창, 빗살 나무들이 밑에 나무들과 얼개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꽤 튼튼해 보였다. 어른 2명이 1시간 내로 짓고 30분 내로 접을 수 있는 게르라고 믿겨지지 않았다. 한가운데 있던 이 난로는 한여름인데도 밤과 새벽에 꼭 필요한 난방이다. 아침에 게르에서 문을 열면 보이는 푸르른 잔디와 청명한 하늘의 구름은 꼭 동화책을 펼치는 느낌이다. 짧은 여름의 몽골에도 낮의 길이는 넉넉하고 멀리 있는 지평선 너머로 해가 기우는지도 모르게 소들의 풀 뜯는 소리들이 풍요롭다. 다시 산을 탄다. 산속에 있는 청해로 온천을 가기 위해서다.
한국에 어디를 가든 잘 닦여 있을 도로겠지만 이곳 몽골은 어림도 없는 소리다. 험하고 산림이 울창한 산속을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25km에 10여 개의 산을 넘는 것은 웬만한 차도 사람도 강인해야 한다. 이때쯤이면 나의 허리와 엉덩이가 산산조각이 났을 터인데 다행히 멀쩡했다. 떠나기 전 이마트에서 구입한 에어필러를 깔고 앉았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 무조건 사서 가져갈 필수품이다. 그리고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장대한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음이었다. 25km, 60리의 산을 뚫고 도착한 청해 온천은 한여름에도 불을 지펴야 할 정도로 첩첩산중이었다. 85도가 넘는 온천물은 매일 샘물을 받아 놓는다. 청해르에는 5대 온천 리조트가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높은 언덕 위의 온천에 몸을 담그고 바라보는 숲 경치는 정말 황홀했다. 다음 날 촐로트 협곡을 향해 다시 산길을 가다 물을 만난 김에 들어 누우려고 첨벙 발을 담갔는데 상상 밖으로 물이 너무 차가웠다. 한가히 산맥을 타고 415km를 흐르는 촐로트 강은 100km 동안 가파른 협곡을 통과한다. 이 협곡의 깊이는 20에서 80m로 깊고 현무암으로 검은 물의 색이 나를 압도했다. 가는 길에 몽골의 나담 축제를 우연히 구경하게 되었다. 나담 축제는 7월 초에 각 지역 행사별로 열린다. 우리와 흡사한 씨름 경기가 있었다. 몽골의 씨름은 삿바가 없다. 오직 양손으로 상대를 끌고 밀어 넘어뜨리는 경기다. 링도 아니고 모래 위가 아닌 푸른 잔디 위에서 팔에 힘을 쓰는 선수들은 며칠 동안 보았던 평화롭게 풀을 먹던 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몇 초 안에 한두 번의 제압으로 승부가 가려진다. 어머 이게 뭐 주는 거야? 승자는 곧바로 주최 측으로부터 받은 치즈 조각들을 구경꾼들과 나눠 먹는다. 홉스골로 가는 길에 걸어서 오를 수 있고 아직 분화구가 있는 호르고 화산에 올랐다. 해발 2240km에 위치하고 등산로 입구에서 도보로 15분 정도면 오를 수 있다. 한국에서 예까지 왔단다. 도착한 곳은 테르항 차강 호수는 화산으로 게르강을 막아 해발 2060m, 가로 16, 세로 6km의 호수를 형성했다. 마침 이 메마른 땅 위로 축복이라도 내리듯 무지개와 함께 산 너머 소나기가 뿌렸다. 보이는 곳마다 캘린더를 만들 만큼 그림이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날 것들을 보았다. Is that 허럭? 허럭? 말로만 듣던 허럭이라는 전통 몽골 음식이 나왔다. 불로 달군 돌과 양 한 마리를 넣고 감자와 당근을 찐다. 다시 그림 같은 낙원이다.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800km 떨어진 홉스골 호수에 도착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제주도의 1.5배나 된 담수호다. 호수는 해발 3,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시아의 스위스, 몽골의 푸른 진주로 유명하다. 소원의 섬. 소원이 무엇일까요? 호수 중앙에 있는 작은 섬, 바다의 나무배꼽 섬으로 우리의 소원을 빌러갑니다. 6월에서 8월까지가 여행을 즐기기에 적합한 이곳은 수평선의 구름들이 마치 설산처럼 너무도 아름답군요. 목이 전국이네요. 최고 끝자락에 우뚝 서서 나의 발자취로 인생샷을 남깁니다. 어떠신가요? 삼 3에서 2km의 작은 이익섬은 울창한 낙엽수림으로 덮여있는 무인도로 철저하게 청정구역으로 물과 하늘의 색들은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홉스골에서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기 위해 캠파이어를 시작합니다. 조금은 빡빡한 일정으로 홉스골까지 열악한 도로 사정에도 무사히 도착했어요. 이 아름다운 곳을 취재하러 오신 EBS 세계 속으로 취재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영광을 가졌다. 돌아오는 길에 차탕족이 사는 술록마을에 있는 추초산에 오르면 홉스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숨겨진 명소가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건너편 러시아 국경까지 보이는 곳으로 산 정상까지 왕복 3시간 트레킹으로 홉스골을 떠나야만 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았다. 다시 울란바토르다. 울란바토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 오릅니다. 몽골의 역사를 모자이크 원형 벽화로 한 것은 마치 울란바토르를 산으로 에워싼 수도를 연상케 했다. 테렐지 공원 내에 있는 12세기 몽골이 세계를 제패한 패기의 상징 징기스칸 동상에 올라 그의 눈앞에 영광스럽게 서 봤습니다. 한 번도 골프의 매력을 몰랐던 나에게 징기스칸의 정기를 품은 이 골프장에서 드디어 18홀을 혼자 연습하는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골프의 감을 느껴보기 위해 치고 또 쳤습니다. 앞서간 친구들의 조언을 새기면서 말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광활한 속동들이 굴러다니는 잔디밭 위를 시원스레 치고 나가는 골프공을 상상하면서 몇 시간이고 친구들 뒤를 쫓았더랬습니다. 몽골 여행 열흘, 울란바토르와 테렐지 공원, 골프 경험까지 저렴한 경비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꼭 한번 가보세요.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